관사제품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예, 그 중간에 답 위에 만일 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만일 공이라는 법을 용납한다면은 재와 복 및 그 가부도 파괴하고 세수의 법도 파괴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공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질문자의 뜻은 이 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질문자의 뜻은 공을 없는 허무, 공무로 이해하고 있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얘기지 모든 존재가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재도 없고 복도 없고 가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한다. 그대는 지금 공이 까닭다. 공의 의의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고뇌를 생각한다. 그래 딱 하는 게 당신은 공이라 하는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 공도 모르면서 그런 질문을 해? 이런 얘기입니다. 자, 406페이지로 갑니다. 네. 자, 산스크리트본. 여기서 우리들은 말한다. 그들은 공성에서 그 효용과 공성과 또 공성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처럼 저항한다라고. 쉽게 말해가지고 공하면 복도 없고 재도 없고 가부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법에 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공이란 뜻도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무지해가지고 어떻게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청문 논사의 말씀. 그들은 이 공의 상이 어떠한지 무슨 까닭으로 공을 설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공의 의의도 이해하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알 수 없기에 그런 의심과 비난이 생기는 것이다. 다시 설명해보자. 이제 조금 다시 설명을 합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제에 의하여 중생을 위해 설법하신다. 첫째는 세간제로서, 둘째는 제1위제로서. 자, 제하는 것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자, 산스크리트어는 부처님들의 교법은 이제에 의거한다. 그것은 세간에서 행해지는 진리와 자, 세간에서 행해지는 진리를 세속제를 그럽니다. 성의로서의 진리이다. 성의는 제1위제를 얘기합니다. 자, 요걸 이제 한번 세속제가 뭐고 제1위제가 뭐냐. 세속제라는 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1위제. 제하는 거는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진리 이런 말이에요. 진리를 설명하는 뭐 그런 뜻인데 그건 요즘은 그냥 진리. 그럼 세속제를 이제 줄여서 그냥 속제, 속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의제를 줄여서 진제, 진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 둘로 나눠서 설명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속제는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러면 제1위제, 진제는 반대로 말과 생각을 떠난 겁니다. 끝난 세계를 얘기하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세속제로 하고 말과 생각을 떠난 것을 제1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속제는 세속의 간섭을 그대로 인정하는 세계입니다. 세속의 간섭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속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이 인간에 반해 또 반하는 동물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사의 힘도 있고 창조주도 있고 다 인정을 해. 그게 세속죄야. 미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사랑도 고음도 있고 예. 예. 죽일 놈도 있고 예. 좀 아등바등. 예, 아둥바둥하는 것도 있고 다 이거 세속죄야.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1이제는 뭔가 하면 그런 건 없어요. 말과 생각을 근거한 세계가 없어요. 말과 생각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제1이제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세속은 세속의 간섭에 따라 이루어진 세계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1이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아이도 없고 어른도 없고 동물도 없고 신도 없고 창조신도 없고 아무도 없어. 왜? 전부 다 개념이잖아. 남자, 여자. 말과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이, 어른, 신, 창조주, 동물 다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게.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말과 생각을 싹 걷어버리면 뭐가 있는 얘기죠? 공. 예, 이 공의 세계입니다. 공이라 하는 말도 둘 수가 없는 세계. 그렇지만은 이런 제1이제는 세속죄를 통해서 나타난다. 아. 그래서 진재와 속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설명하려 그러면 말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1이제는 세속죄를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지한다요. 예. 그래 이제 의지해서 법을 펴는 거예요. 그 여기에는 이제 이 세계를 볼 때 항상 말과 생각을 근거한 세계와 말과 생각을 끝난 세계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는 진재와 속재가 분리되어 있는 세계냐? 아니에요. 진재와 속재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데 언어를 근거하면 그건 세속재라고 그러고 언어를 근거하지 않으면 제1이제라고 그러고 그럴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죠. 자, 설명하죠. 죽비 갖고 얘기하죠. 그 어록에는 죽비대척이라 하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죽비라고 하면은 30방을 맞는다. 그래도 죽비라고 하지 않아도 너 또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말해봐라. 승사하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죽비라고 하면은 30방을 맞는다. 한 방만 맞아도 아픈데 30대를 맞아? 이거 진절이나. 그죠? 그런데 이게 죽비라고 하는 거하고 죽비라는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은 죽비라고 하는 말은 던져도 깨지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아. 말이 죽비라는 말. 그럼 실제 죽비는 던지만 소리도 나고 부서지기도 해. 그렇잖아? 잡 땡기면 부서지기도 하죠. 그럼 죽비란 말은 잡 땡기도 안 부서져. 그래서 디그나가 진나보사라는 뭐는 말에 의해서 지시된 그 대상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말이 지시된 대상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언어가 갖고 있는 속성은 어떤 것이냐? 언어는 대상을 고정화시킨다. 첫 번째 뜻이 그래요. 두 번째는 분리시켜버려요. 세 번째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생각되게 합니다. 자, 죽비이라면은 이 죽비라 하는 말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화시키고 있어요. 다른 건 죽비 아니잖아요. 요것만 죽비잖아요. 그 다음 분리시켜. 이 죽비하고 착자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죽비 이래버리면 다른 거하고. 죽비하는 말 요거 자체가 그다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딱 느껴져요. 이 진실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 아니냐면 죽비에 고정되어 있다고 제 손 들려 있는데 왜 고정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다고 제 쥐고 있으니 나하고 분리되지 않는다. 스스로 존재한다고 내가 쥐고 있는데 무슨 스스로 존재해요. 이거 하나만 봐도 틀린 겁니다. 그렇지만 말 따라 보면은 이거 고정되어 있고 다른 거와 차별을 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위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어를 사용하면은 무조건 타자를 부정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언어는 타자를 부정하는 어느 문자는 타자를 부정합니다. 이게 또 진나보살이 한 얘기예요. 진나보살이요? 예, 디그나가라는 유명한 논사입니다. 예. 자, 그게 어떠냐면은 자비선 명상센터에는 죽비가 있다. 자, 이러면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데 자비선 명상센터 외에는 죽비가 없다 이런 소리 있다. 타자를 부정하고 있지 벌써. 그러면은 자비선 명상센터라고 하는 중에서 자비선 빼버리고 명상센터에 죽비가 있다 이러면 명상센터 아닌 데는 죽비가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언어는 타자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해를 쌓는 거죠. 서로 대화하다 보면 말이 걸려가지고 서로 오해를 하는 이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죽비가 있다. 그럼 여기 아니면 죽비가 없다.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타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분리시킨다는 말도 한번 봅시다. 우리 책상 위에 여러 가지가 물건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요거는, 네. 요건 빼고. 요거는 안경이죠. 요거는 거울. 그죠? 요거는 죽비. 요거 빼버리고. 요거는 컵. 자, 그러면 한번 명칭을 붙여봅시다. 제가 손을 지적하면 같이 컵, 죽비, 거울, 안경. 이 네 가지는 다 똑같은 겁니까? 다르죠? 왜 다른가 하면 명칭을 붙이니까 다 달라져요. 자, 명칭 붙이지 않고 그냥 한번 책상 위를 보십시오. 분리된 게 있습니까? 그냥 한눈에 그냥 도를 뿐이죠. 한눈 도는데 명칭을 딱 붙이면은 요것만 딱 인식됩니다. 다시 해보죠. 컵, 죽비, 거울, 안경. 딱 지시한 대로 명칭으로 그것만 딱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탁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락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 어느 문자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소에 살면서 이건 컵이고 이건 죽비고 이건 거울이고 이렇게 사는 거는 세속에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건 컵이라 하자, 이건 죽비라 하자, 이건 거울이라 하자 서로 약속했잖아요. 그런 세속의 컨셉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궁극적인 뜻에서 보면은 컵은 컵이 아닌 거죠. 죽비는 죽비가 아니고 거울은 거울 아니고 안경은 안경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은 이놈을 던지면 깨져버리니까 지속성을 갖고 있지 않아. 안경도 그렇고 죽비도 그렇고 거울도 그렇고 얼마든지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은 부수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임시로. 그런데 언어를 부여하는 순간 진실을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심오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옛날에 한 얘기지만 한 복습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영지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인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누군 다 잘 알아요.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이것도 다 알아. 자, 세 번째가 심오한 겁니다.
모든 것은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심한 부분이 모든 것, 모든 존재는 이 언어에 의존하고 있어. 언어. 여기 중요한 거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기에 속합니다. 자, 이 컵이라는 요 사물은 컵이라는 언어에 의존하고 있어요. 자, 요 물건은 안경이라 하는 언어에 의존하고 있어요. 요거는 죽비라 하는 언어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컵이라는 언어를 버리뿌리고 안경이라는 언어를 버리뿌리면 이놈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이거는 막 변하는 거고 모든 변하는데 변하기 때문에 일정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사물이겠고 존재하게끔 하는 것은 언어예요. 그래서 컵, 영경, 죽비, 거울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언어를 붙임으로 해서 이놈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는 쉽게 말해가지고 언어에 해당하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존재하지만 언어가 지시한 대상 찰나생찰나를 하면서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이 세계는 모든 세계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 알고 살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못해요. 하지를 못합니다. 안 그래요? 집에 가 퇴근해가 배를 띵동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말과 생각을 떠났다 해서 탁 보면서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상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마치 기억상실증이 걸린 같이 누군지 모르는 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속에서는 이 언어를 이 간섭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원래 언어에 지시된 대상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어에 의해서 전부 다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모든 것은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그래서 언어에 의존하고 있는 사물들은 원래 실체가 없어 바로 비어있다 하는 거. 있다고 하더라도 받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가장 심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전 영화를 봤잖아요. 예. 그 거기는 사람이 쓰는 언어는 없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내 필요한 예. 언어가 예. 우리는 모르지만 그 타자는 그걸 알아서 고양이 호랑이하고 뭐 호랑이 소리 해가면서 예? 하고 이렇게 그것도 언어라고 볼 수도 그럼요. 있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네. 향적 세계에 가면은 향기로서 전부 다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하고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적 예. 세계? 예. 아, 그건 누가 살아요? 선임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영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그 영화 제목이 우주를 여행하는 지침서 뭐 이런 영화예요. 그런데 뭐 상당히 유명한 영화지만은 별로 사람들 찾지 않는 영화이기도 해요. 무슨 영화예요? 네?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영화의 첫 번째가 이 지구가 파괴돼 없어져 그래요. 주인공은 이제 우주 여행하기 떠돌아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지구를 만들 사람, 제작자 만들 사람을 찾게 되는데 어느 이제 별세계에 탁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땅 밑에서 뭐가 쫙 올라오면서 뺨을 쫙 때리는 이상한 거야. 그는 이제 그 주인공을 알아챘어. 뭔가 생각만 일으키면 밑에서 올라가 때리는 거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 짓 안 해. 그 무슨 영화인가? 참 재밌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 컴퓨터에게 물어봐. 근데 이 컴퓨터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만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걸 해답을 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나와. 그 하여튼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아주 불교 영화랍니다. 그게 영화 감독이 불교 사상을 근거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는 우주 여행을 위한 뭐 지침서 뭐 이런 그런 영화예요. 찾아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스님. 네. 저 이제 인공지능이 네. 한 20년 후쯤 되면은 사람의 보통 우리 이 생각으로는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가 없대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의 지혜래야만 그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다고 지금 방송을 하더라고요. EBS에서 봤어요? 그런데 향적 세계를 만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에다가 그러면 향기도 좋고. 인공지능에다가 네. 지혜를 심어야만 돼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지혜를 심으면 사람이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가 없대요. 그 지혜를 지혜가 더 높으니까. 아니요. 지혜는요 네. 똑같아요. 지혜라 하는 모든 사물의 공통점을 아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네. 생명을 보는 것도 모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인공지능에다가 지혜를 심어버리면은 바로 인간이라든지 다 소통이 되고 다 이루어지는 거죠. 높고 낮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네. 예. 그래서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의 내용의 공성이 그 연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공성의 연기를 실현하기 위해 방법이 바로 자비행위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다가 지혜를 심어야 된다 이게야. 그래서 제가 반대신경 강의할 때 바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인공지능에 지혜를 심어야 된다. 인공지능이라 하는 것은 자기 학습을 통해 학습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제는 뭐 잘나들이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게임을 하다가 전략을 짜서 이기는 방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넘어서기는 곤란하겠지만은 지혜라 하는 것은 거기에 인공지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심어 놓으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사물이 공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찰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집어넣어 놓으면은 자기가 학습을 할 게 아닙니까? 네. 학습하면 한대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은 네. 반드시 인간을 해치게 될 겁니다. 반어신경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첫 시간에. 네. 그래서 이제 지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비라는 프로그램을 내야 돼요. 네. 우리 세속에는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은 지혜라든지 자비라고 하는 콘텐츠는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예. 불교에는 상상할 수 없는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게 있어요. 2,500년 동안 그렇게 쌓이고 쌓인 게 이게 8만 대장경인데 그런데 세속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건 생각을 하지 않죠.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죠. 지금 현재 개발하세요, 이 중론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 예. 공성이 지혜고 지혜가 공성입니다. 보면 알기로 왜냐하면 지혜 내용이 공성이기 때문에 지혜도 공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본다 이거죠. 말과 생각을 끝난 거와 말과 생각을 근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본다 이야기합니다. 자 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요. 예. 407페이지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제를 분별할 수 없다면 심한 불법에서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한다. 산스크리트어는 이 두 가지 진리 구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심은한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질문자가 세상 공이라고 하면 죄도 없고 저기 선도 없고 가보도 없다. 그래서 공이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당신은 진죄와 속죄를 모르기 때문에 공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 하고 딱 논박을 한 거예요. 공이라 하는 것은 공무한 거, 허무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문론사의 말씀. 세속죄란 무엇인가? 네. 모든 존재는 그 자성이 공하다. 그냥 공한 건 알아. 그러나
세간의 전도 망상으로 인해 허망한 법을 생하는데 세간에서는 그 허망한 법이 진실이다. 그런 것이죠. 세간은 원래 공하지만은 전도 망상으로 있는 거죠. 전도 망상을 뭘 근거해서 말과 생각을 갖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전도 망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허망한 법을 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망한 법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수수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면 모든 성인과 현인들은 전도됐다는 것을 진짜 알기에 그건 다 전도된 것 진짜 안다 이거죠. 모든 존재가 다 공하여 생함이 없음을 안다. 자, 생함이 없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생긴다는 자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멸한다는 자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하다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생함이 없으면 안 돼. 성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첫 번째 가는 뜻의 진리가 진실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 뜻도 아니고 세 번째 뜻도 아니고 첫 번째 가는 뜻이다. 이게. 만일 사람들이 이제를 있는 그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심한 불법에서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한다. 만일 모든 존재가 불생인 것이 제1위제라면 둘째인 세속제가 필요 없다고 하겠지만 이 역시 옳지 못하다. 자, 제1위제만 있으면 되지 뭐 세속제 뭐 필요하냐 하지만 그건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만일 속죄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제1위제를 얻을 수 없다. 제1위제를 얻지 못한다면 일반을 얻을 수가 없다. 네. 자, 이 제1위제는 세속제를 의지해서 제1위제가 드러나고 그 제1위제에 의해서 일반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08페이지 산스크리트본 세간의 언어 간섭에 의지한 곳으로는 자, 간섭이란 말 나오죠. 세간의 언어 간섭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최고의 뜻은 가르쳐지지 않는다. 최고의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일반은 정독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언어는 간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능가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가경도 언제 한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순종의 경전이라 하죠. 달마스님이 능가경을 가져왔으니까 어느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토끼 뿌리나 또는 거북이 털은 아니다. 어느 문자는 토끼 뿌리나 거북이 털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토끼 뿌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북이는 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어느 문자는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실체는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문자를 인식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어느 문자라고 하는 거는 의사 전달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느 문자가 인식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식 대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대상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간섭에서 언어는 하나의 간섭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지만 언어를 인식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는 토끼뿔이나 거기 털은 아니지만 그다음 실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식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능가경에서 하는 얘기. 근데 그 모든 것을 언어로 소통하고 알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언어를 대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언어가 인식 대상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언어는 하나의 간섭으로 그냥 쓸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참 굉장히 심한 철학이죠.
이게 불교에서나 이 뜻이 통하지 기독교에서는 이 생각도 안 해요. 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요. 창조도 있고 그냥 종 노릇을 하고 살면 되고 예, 믿기만 믿음만 하면 하면 되고 예. 다 예. 죽으면 다 하나님 옆으로 가는데 무슨 언어가 인식 대상이니 아니니 거기까지 머리를 쓸 정도의 그렇죠. 수준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은 네. 이 중세기에는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네요. 이유가 그런 데서. 네. 예, 르네상스가 이제 네. 시작됨으로써 이제 활발하게 이제 과학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럽이 잘 살게 된 것은 종교 때문에 잘 산 게 아니고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980년대만 하더라도 호진 스님께서 솔로몬 대학 박사거든요. 그 10년 사셨다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유럽 전체 기독교 인구 수는 3%도 채 안 된다. 어린이와 노인네들만 간다. 지금은 더 떨어졌다는 거죠. 얘가 단 문화는 기독교 문화다. 문화. 예. 의식이 사람들이 우리랑 틀린 것 같아요. 다르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예, 교육을 그래 그 받기 의식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랑 정말 틀려요. 그럼요. 우리가 그 따라가지 못하는 의식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따라가는 것보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어느 간섭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네들은 불교를 어떻게 지칭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기독교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것은 첫째 미신을 보는 거. 불교를 미신을 보고 불교는 귀신의 집합소로 보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 부류는 불교는 너무 어렵다, 네. 너무 철학적이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 기독교는 쉽지 않느냐, 그럼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100년 전에 불교가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듯이 유럽의 그 변화를 시킨 것은 그러니까 20세기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이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도 아니고 불교가 100년 전에 유럽에 전해진 것이 가장 큰 사건이다. 불교가 유럽에 전해짐으로 해서 모든 게 바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화, 철학, 또 심리학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영향을 줬는데 처음에 불교가 유럽에 전해져 가지고 제일 먼저 엘리트층에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불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웬걸 자리 잡고는 이제는 그것을 단지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라 명상으로 소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명상으로.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 급속들이 명상 센터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 불교 학과가 생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생기는데, 이것이, 지금 현 주소예요. 불교 현 주소. 그 미국 같은 데는 불자가 1년에 400%씩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불교 문화가 유럽에는 미국 쪽으로 흘러가고 미국은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동양으로 좀 휩쓸고 있는 거죠. 한국이 특히. 이게 좀 아마 바뀌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데 학자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냐 하는 게 있어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모든 종교의 신자는 수가 줄어들 것이다. 종교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그렇지만은 명상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불교는 한 가닥 희망을 보는 겁니다. 학자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명상하는 인구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21세기에는 환경과 명상의 시대다. 환경 문제가 생기고 하나는 명상하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스리랑카가 영국 식민 지배제를 받았지만은 놀랍게도 영국에는 테라바다 불교 성녀들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사원에서 탁발을 하고 그리고 한 성을 매입해가 불교 대학을 만들고 벌써 활발하게 그리고 초등학교도 불교 이념으로 하는 초등학교가 있고 영국만 해도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성한 것은 기독교에서 그만큼 교육에 힘을 썼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네. 그거는 칭찬해 줘야 네, 되거든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 뿌리를 보면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은 다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 초에 서강대학에서 종교 포럼이 하나 그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호진 스님이 가서 발표를 했죠. 그래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 신약 성서의 중요한 부분은 경전에 어디에 나온다는 걸 다 밝혀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막 침묵을 지켜. 개신교는 아니다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논문을 찾으면 아직 있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거든요. 언제 찾으면 한번 복사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의 원류로 가면은 교리 원류는 불교에 있다는 거죠. 정각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송강사에 행자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딱 보니 이력을 딱 보니까 행자 교육에 제가 들어가서 강의할 이력을 딱 봤더니만 얘는 그 저게 뭐고 신학대학 졸업생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 자네는 사제 서품을 받을 시기가 됐는데 왜 신부가 되지 않고 왔느냐. 돌아가라. 내가 그랬어요. 네. 돌아가라. 이랬더니만 이 행자하는 말이 저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교리 원류를 찾아서 찾다 와보니까 불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원류를 찾았습니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정각스님입니다. 정각스님. 봅시다. 408페이지. 세간의 어느 간섭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최고의 의의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최고의 의의는 도달하지 않고서는 열반은 전적되지 않는다. 청묵논사의 말씀. 제1이제는 모두 은설에 의존한다. 은설은 바로 세속의 것이다. 그러므로 세속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제1이제는 말할 수 없다. 또 제1이제를 획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반에 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존재가 비록 생하는 바 없는 것이지만 이제는 존재한다. 그럼 제1이제가 뭐냐 이런 말이죠. 제1이제는 공성을 제1이제로 이게 이제 제1이제입니다. 예, 공을 올바로 간할 수 없었어. 둔건기는 스스로를 해친다. 잘못된 주술이나 잘못 잡은 독사와 같이. 여러분 독사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죠. 또 잘못된 주술을 잘못하면 자기를 해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둔한 사람의 공성을 잘못 관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성을 올바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성을 접하게 되면 자기를 해치게 된다. 이게 너무 심오한 거야. 그래서 함부로 잘못 공부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409페이지. 산스크리트어는 잘못 파악된 공성은 지혜가 열등한 자를 파괴한다. 지혜가 열등한 자를 파괴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죠. 마치 잘못 잡은 뱀이나 잘못 닦는 주술과 같다. 자, 청목논사의 말씀. 만일 근기가 둔한 사람이 공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공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삿된 견해를 내게 된다. 마치 이득을 얻으려고 독사를 잡으려다 제대로 잡지 못해 독사에 물려서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경우 같고 소원을 이루려고 주술을 쓰다가 제대로 쓰지 못해 거꾸로 자기를 해치는 경우 같다. 근기가 우둔한 사람이 공에 대해 관하는 것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다시 설명해보자. 여러분들은 우둔한 사람은 아니겠죠? 만원은 우둔해요. 네. 자, 봅시다. 한문본. 세종께서는 이 법이 아주 깊고 미미한 상이었어. 둔근기가, 근기가 둔한 니가 미칠 바가 아니라고 하셨다.
그래서 설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도저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다. 거기 20일 줄을 보십시오. 세종께서 성도 4주간 깨달음의 연락을 음미하신 후에 검천인 근청이 있기 이전에 옳은 읊은 다음과 같은 시계를 염두에 둔 개성이다. 간신히 내가 전득한 것도 지금 서리할 필요가 없도다. 합력과 성냄에 패배한 자들은 이 법을 잘 깨닫지 못하리니 흐름이 거스르고 미묘하며 깊고 깊은 것이고 보기 어려우며 미시한 것이도다. 탐욕이 물들이고 암흑에 덮여있는 자들은 볼 수도 없도다. 네, 이해가 되죠? 네. 아, 그래서 처음에 바로 이거 설하지를 안 했습니다. 공성을 바로 설하지 않았다가 사성제를 설했죠. 예. 사성제에서 고지멸조 사성제 설하고 난 다음에 멸성제를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공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성을 설한 것이 멸성제를 근거해서 공성을 설하는 것이 반야경 계통이에요. 그래 반야경이 주석설화 할 수 있는 게 중론, 12문론, 400문 이런 논서들입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중론입니다. 예.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잘못 오해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공을 잘못 알고 막 불교를 공격하는 사람도 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공부합니다. 거의 강당에 몇 년은 15년 동안 강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성에 관계되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해요. 여러분들은 근기가 수성하니까 뭐 몇 달 만에 그냥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성에 관한데요. 네. 알딸딸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네. 그래 당연히 머리가 지가 나는 게 당연해. 시간하는 거라는. 그렇게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이라 하는 거는 자 여러분 말을 하죠. 말하니까 공이에요. 듣죠. 들은 게 공이에요. 음식을 먹고 소화하죠. 그게 공이에요. 물을 마시자면 공이에요. 화를 내으니까 공이에요. 절보하니까 공입니다. 공이라 하는 말은 내재하는 것이 없다. 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것도 인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기체라는 거죠. 자성이 없다 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거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인간 자체 그냥 공이에요. 세계 자체 그냥 공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공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논박입니다. 그래, 근기가 둔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공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를 해치는 것이지. 독사를 잘못 잡다가 물리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 법이 미천한 사람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우리다 생각하셨어. 서가모니의 설법하려는 마음은 후퇴하였다. 네. 세종께서는 거기에 청목농사의 말씀 한 4분만 더 공부하고 세종께서는 공이라는 법이 아주 깊고 미묘하여 근기가 둔한 이가 이해할 수 없기에 설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다시 설명해보자. 한문본 그대는 내가 공에 집착하여 내가 허물을 내었다고 말하지만 그대가 말하는 그런 허물은 공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스크리트본 그들은 다시 공성인 것에 집착을 짓는다. 오리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다. 그것 오리에 떨어지면 공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청목론사의 해설. 그들은 내가 공에 집착함으로 내가 허물을 내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말한 성품이 공하다는 것도 그것은 공도 역시 다시 공하다는 것으로 그런 허물이 없다. 그래서 공 또한 공이다. 공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걸 확실히 공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이라 하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자면 그래서 이 공공에 대해서 원칙선님께서는 공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지혜공은 지혜다. 공 또한 공하다 하니까 이 지혜 맞죠. 공 또한 공하다고 아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혜입니다. 또 지혜 내용이 공이기 때문에 지혜도 공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이라는 뜻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공성에 대해서 이제 18가지 공이 있어요. 언제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대지도론에 보면은 18공에 대한 네. 해설이 우리 있습니다.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럼 우리가 이 공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딱 이래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공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유식에서는 의타기성이라고 해요. 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타를 의지해 일어난 그 이미지인 공을 또한 공하다 해서 공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예. 영기법 자체를 공이라고 해서 예? 영기법 자체를 공이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용법? 영기법 자체. 아, 연기법의 다른 이름이 공입니다. 그래, 공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을 이해하려면 연기법을 이해하면 공을 이해한다. 그래서 공하는 것은 내재하는 것이 없다 하면은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건 독립된 개체가 없고 내재하는 게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에서 연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연기에서 공을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성을 파악하는 할 때는 제일 먼저 사유를 해야 되는데 대성 이빠삼나는 사유를 합니다. 그래서 능정사택이라는 건 내가 사유를 선택하는 걸 뭘 대상으로 하는 지인소유법이란 말이 있어요. 지인소유법. 내가 다할 진자에 예, 소유법을 얘기하죠. 예. 지인소유법이란 모든 것 얘기해요. 모든 것. 삼만만성 모든 것을 내가 사유해서 선택하는데 뭘 선택합니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연기밖에 없어요. 연기. 그래서 지인소유법은 연기를 얘기해요. 두 번째 이제 사유는 뭔가 하면 체극사택이라고 해요. 최대는 극하게 사유에서 선택하는 게 뭘까? 이 연기를 선택하면은 공성이 나와요. 얘기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락한 말씀입니다. 여소유법이라는 말입니다. 여에 소유된 법. 여는 뭐면 진여를 얘기합니다. 진, 허망하지 않아서 진이요. 바뀌지 않아서 여다이야. 그럼 허망하지 않다 하는 것은 주관, 객관이 상대하고 있으면은 허망함이 생기지만 이 세계 본래 주객에 상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기를 지극하게 또 사유에서 선택해 내면은 여소유법이 나오는 그게 바로 공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공성이 포착되면 다시 또 이제 공성에 대한 지혜를 또 사유를 하는 거예요. 공성의 지혜가 아주 그냥 사유를 하면은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주변 심사라 그래요. 아직 사유를 하긴 좀 거칠어요. 주변 심사. 심사라고 하는 거는 찾을 심자 생각할 사자예요. 그때는 이제 공성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마치 찾아내듯이 탁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찰에 가는 거는 세밀하게 관찰한다. 주변을 약간 두루두루하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죠. 공성을. 그거는 제대로 이제 거기에 팍 초점 맞춰서 팍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찰한다 하는 봐야만 되거든. 내가 생각해서 선택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보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사유를 해가지고 공성을 쫙 잡아냅니다. 잡아내서는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가 탁 초점 맞춰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때.
근데 왜 공성은 직접 포착되는 게 아니고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서만 공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승사마타수입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정리가 되면 이제 책을 출간할 거예요. 열심히 교정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전이 없어가지고